주클, 자,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주식 투자 여러분들 대박나시기 기원합니다. 명절 이후 오랜만에 영상을 함께 하는데, 오늘은 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딥시커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1월 31일 기준인데 49.99%,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깨졌습니다. 앞으로 큰일 나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쉽게 삼성전자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를 가만히 보면 작년도 한 7월달 정도의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죠. 뭐 많이 내려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겠죠. 많이 팔았다고 물어본다면 사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했던 연간 300조 원의 역대 두 번째 매출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 이거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주식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뭐 아까 누차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환 시장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럼 각가지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제가 아까 보시면 현재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가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전자의 총 상장 주식 수는 대략 59억 주 정도가 되게 됩니다. 59억 주 중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는 정해진 건 없어요. 100%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월 31일 기준으로 29억 주 정도, 그러니까 49.99%, 뭐 어떻게 보면 심리적 지분율을 할 수 있는 50% 정도가 깨져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냐면 삼성의 주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24년도 7월 11일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 관점으로 과연 외국인들은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정도 팔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었던 7월 11일 기준으로 1월 30일까지 누적 수량 기준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은 무려 이 기간 동안에 한 3억 8천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3억 8천 주. 뭐 계산해 보면 대략 그 정도 팔았다 볼 수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49%, 50% 깨졌다고 우리가 말할 때 정해진 룰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팔 수도 있고 당시 200만 주에서 시작했던 요 순매수가 38억 주. 근데 이제 지분율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은 지분율 관점에서도 외국인 관여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파란 선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과 주가를 같이 보고 계신데,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이런 식으로 뭐 700만 주도 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관여율 좀 보시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가들의 관여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하루 전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 30%, 외국인이 27%, 기관인 36%, 이렇게만 보면 뭐 개인이 사면 올라간다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50% 정도가 외국인 투자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패시브 성격이 되는 거고, 여기 개인 투자가분들은 패시브보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표면적으로 순매매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기관이나 개인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은 외국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이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삼성의 주가는 단순하게 뭐 여러 매체에서도 분석을 하겠지만은 HBM 관련에 대한 어떤 뭐 엔비디아 쪽의 진입이라든지 자사주 매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저점을 논할 수는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주가에 대한 심리적인 가격, 야 5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그거는 사실 누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전자의 바닥은 언제일까 뭐 누구나 다 궁금할 수 있고, 또 이 대표적인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급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본 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투자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어쨌든 저점을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어떤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큰콜 내용도 다시 한번 잘 엎혀보면 아쉽죠. 매출 300조인데 연간 두 번째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분기 기준으로 6조 원대 정도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이제 향후 전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역시나 삼성전자 메모리의 삼성전자의 가장 큰 단점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다는 거였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통 지금도 7조 정도면 5조가 반도체니까. 그럼 DS 부분에서의 어떤 전망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액티브한 게 조금 없어요. 그쵸? 꼭 이거는 딥시크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의 매력을 좌우할 만큼 만약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숫자는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DS 반도체 부분의 경영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4분기보다 실제적으로 매출 자체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HBM 비중 자체가 조금 증가한 건 있긴 있는데 하이닉스와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시장은 오히려 롱숏, 종목별 롱숏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근데 시가총액이 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삼성전자를 100만 원을 팔 때 하이닉스는 50만 원만 사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는 계속될 것 같고, 삼성의 실적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번에도 적자가 많이 났죠. 그런데 25년도에도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약간 노멀한 이슈 정도에 좀 그치지 않나 볼 수가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연간 두 자리 수장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MX 사업 부분이 1분기 기준으로는 보통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는 우리 삼성은 보통 상반기 1분기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 투자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서 좀 그러긴 한데, 그리고 아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하만인수 등을 통한 전장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 기여도가 사실 전장 부문은 여기 보시면 경영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씩 바닥을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더디죠. 그리고 전체 매출 기여도 자체가 10%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 보면 분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분기 70조 원이 나왔는데 하반 쪽은 3조 9천억이잖아요. 7조가 10%니까 거의 뭐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 요거는 그냥 개별주라면 삼성전자의 뭐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이고, 아마 추정컨대 현재 놓고 숙고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들어올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 3월 동시 만기라든지 또는 환율 이슈가 조금 수그라들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다 약하지 않습니까? 유로화도 약하고, 그렇죠.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은 트럼프 단순히 생각할 때 트럼프 관세로 인한 달러의 강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글로벌 자산이 달러 패권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베팅한다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원화 환율 자체가 빠른 시간에 1,40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7월 12일,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분율도 높았던 7월 12일과 현재 환율을 상대적으로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88,800원이 7월 11일인데, 그럼 이 분석에서 작년도 7월 11일 정도의 환율 밴드가 대략적으로 1,370원대 정도가 되죠. 1,370원 대비해서 대략 100원 정도가 올랐으니까 뭐 5% 이상 정도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의 환수술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뭐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한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쉽게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 이 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실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제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환해제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에서 확실한 반등 모멘텀 또는 환시장에서의 확실한 1,400원대 초반으로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 삼성전자의 바닥을 좀 섣불리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됩니다. 정말 1분기 정도의 얘네들 전망대로 반도체만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1분기 전망대로 실제적으로 뭐 고용량이나 고사양의 선단 공정을 가속화해서 또 서버용 DDR5나 이런 쪽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지. 근데 큰콜 내용을 보면 사실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1분기 바닥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같은 경우는 딥시크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2분기 정도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분기에 쉽게 바닥을 논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라는 게 어두울 때 얘기하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소한 역으로 1분기에 바닥을 논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분기라면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죠. 제 분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2, 3월 내에 이거보다 낮은 레벨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조건에는 실적도 좀 돌리는 그림이 확인될 거고 거꾸로 원화 환율 자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말이죠. 아마 그 타점을 좀 기다리시면서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보다는 한 템포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